이번 시간은 화장품법 제15조와 제15조의 2, 전체적인 제조, 수입, 판매 등의 금지에 대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업이라고 하는 영업 형태가 세 가지가 있었죠. 네, 잘 얘기하셨습니다. 네, 화장품 제조업, 또한 책임 판매업,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에 대한 세 개의 영업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을 하는 과정에서 특히 판매에 대해서, 이 판매라고 하는 것은 수입 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 수여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판매를 목적으로 해서 제조, 수입, 보관 또는 진열하에서는 이 아래에 해당하는 제품들은 진열하에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제4조에 따른 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보고서를 제출을 하지 아니한 기능성 화장품.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그래서 심사를 받지 않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것은 이미 기능성 화장품으로서의 허가가 나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에 판매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전부 또는 일부가 변폐된 화장품, 당연히 변폐된 화장품을 판매하지는 않아야 되는 거죠. 아주 쉽습니다, 이런 내용은. 그리고 병원 미생물에 오염된 화장품,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이물이 혼입되었거나 부착된 화장품. 자, 다섯 번째는 제8조 1항. 제8조 1항 한번 보시겠어요? 옆에 교재 갖고 계시죠? 페이지 16페이지에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화장품법 주요 법령집, 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보시면은 첫 번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해서 고시해 놓습니다. 이거는 쓰지 마세요 라고 하는 원료 고시 내용. 그리고 2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존제, 색소, 자외선 차단제, 보존제, 색소, 자외선 차단제 볼까요? 보존제, 색소, 자외선 차단제 등과 같이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해서는 그 사용 기준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사용 기준이 지정 고시된 원료 외에 보존제, 색소, 자외선 차단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두 항은 뭡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원료만 써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고시한 원료를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거나, 또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8항은 뭡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 밖에 유통 화장품 기준,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데, 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장품은 당연히 판매할 수 없다 라는 얘기죠. 판매할 수 없다고 있지만 여기 보시면 제조할 수도 없고 수입할 수도 없고 보관, 진열하지도 말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섯 번째, 코뿔소 뿔이나 호랑이 뼈와 그 추출물을 사용한 화장품. 당연히 구하기도 구할 수도 없고요. 사용하지도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비위생적인 조건에서 제조되었거나 제3조 2항
제3조 2항 볼까요? 자, 제3조 2항은 뭡니까? 교재 12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화장품 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는 내용인데요. 이 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에서 제조된 것은 당연히 어떻게 하지 마라? 판매하지 마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용기나 포장이 불량하여서 해당 화장품에 보건상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지 마라? 판매하지도 말고, 진열하지도 말고, 제조하지도 말고. 그렇게 표시되어 있죠. 자, 또한 제10조 1항 제6호에 따라서 10조 1항 6호 볼까요? 사용기한 또는 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에 따른 위조 변조한 화장품은 뭘 하지 마라? 영업을 금지해란 내용인데요. 화장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보관, 진열하여서도 안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아주 합리적인 부분에서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런 상황들은 안 되겠구나 라는 부분들이 좀 전반적인 머릿속에 그려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15조 2에서 보시면요. 특히 이제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동물 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등의 유통 판매는 금지해라라는 규정이 나옵니다. 자, 볼까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여기서는 책임 판매업자는 실험 동물들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동물 시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 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까지입니다. 사용하여서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판매도 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원래는 동물 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이나 또는 실시한 원료는 수입 또는 판매하지 않아야 되는데 아래 항은 판매가 가능하고 유통이 가능하다는 내용들을 보시도록 할게요. 자, 제8조 2항은 아까 보셨죠. 보존제, 색소, 자외선 차단제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허용한 범위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하여 그 사용 기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화장품 원료 등에 대한 위해 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물 실험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위해 평가를 위해서는 동물 실험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동물 대체 시험법, 동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실험 방법 및 부득이하게 동물을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되는 동물의 개체수를 감소하거나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시험 방법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것. 이게 뭐라고요? 동물 대체 시험법이라는 겁니다. 동물 시험 대체. 동물 대체 시험법. 이 시험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보통은 동물 대체 시험법을 실시를 하는데 이것들이 존재하지 않아서 해야 되는 동물 실험은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 화장품 수출을 위하여 수출해야 되는데 수출 상대국이 법령에
동물 실험을 꼭 해주세요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으면 당연히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랍니까? 동물 실험을 해야 되겠죠. 예, 동물 실험이 그래서 필요하다. 또는 수입하려는 상대국의 법령에 따라서 제품 개발에 동물 실험이 필요한 경우. 예, 이거는 거꾸로 수출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뭡니까? 예, 수입할 때 상대국의 법령에 따라서 그 동물 실험이 실시된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예, 꼭 필요하다고 한 경우에는 예, 동물 시험을 실시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할 수 있다라는 규정입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서 5번째 볼까요? 다른 법령에 따라 동물 실험을 실시하여 개발된 원료를 예, 화장품 제조 등에 사용하는 경우 예, 이것은 예, 다른 법령에서 뭐 원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유통 판매를 금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밖에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실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유통 판매 금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천천히 2번째 보시면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동물 대체 시험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등이 동물 대체 시험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일단 동물 실험은 하지 않은 원료와 그리고 하지 않은 화장품을 판매를 해야 되는데 예, 여의치 않을 때는 이 동물 시험을 통한 화장품도 유통 판매가 가능할 경우가 있다. 이 아래와 같은 6가지의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16조 보시면요. 판매 등의 금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누구든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예.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만 해당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제3호부터 볼까요? 자, 어떻게? 예. 판매할 목적이 아닌 홍보, 판매 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 사용하도록 제조 수입된 화장품의 경우에는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안 되는데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화장품에 한해서는 아래 3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라? 아니 된다. 보관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먼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제3호 1항에서 제3조 1항에 대해서 볼까요? 화장품법 페이지 12페이지이고요. 첫 번째 화장품 제조 또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이거든요. 그래서 그 제조업과 책임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제조한 화장품 또는 제조 수입하여 유통 판매한 화장품 그리고 제조 1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한 맞춤형 화장품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두지 아니하고 판매한 맞춤형 화장품은 뭐해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라는 겁니다. 이것은 주체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판매가 금지된다라는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제10조에서 12조까지 자, 제10조와 12조 뭔가요? 화장품의 10조는 기재사항이죠. 화장품의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되어 있거나 11조는 가격 표시 그리고 12조는 기재 표시상의 주의 위반되는 화장품 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게 기재 표시된 화장품은 뭐해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볼까요? 화장품의 포장 기재 표시 사항을 훼손 또는 위조, 변조한 것도 판매 등의 금지 사항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통상에서 이제 보통 로또 번호등이 있거든요. 이런 로또 번호들을 이제 임의로 이제 뭐 위조하는 거죠. 요 기간이 뭐 지금 원래는 이제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제품인데 이것을 한 3년으로 고친다든지 이런 위조 변조할 경우에는 당연히 안 되고요. 또한 그것을 훼손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누구든지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통하여 판매하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및 제2조 3회 남옥에 해당하는 화장품 중 소분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된 화장품의 판매자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와 또는 소분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화장품의 판매자는 제외하는데 화장품의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맞춤형 이 작업을 이제 우리가 보통 소분할 수 있는 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가능하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조제관리사는 내용물을 나눠 담을 수 있는데 조제관리사가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내용물을 나누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 금지 요건에 해당된다라는 것까지 배워보셨습니다.